1년 동안 MF 케어와 마케팅 클리닉 1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송경희 PD님 모셨는데, PD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전직 치과위생사였었고요. 현재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웬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남편이 2년 전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할 때랑 보험금을 탈 때랑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험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내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금을 주면 정말 좋은 거지만 못 받게 되면 혹여나도 못 받게 된다면 이보다 정말 억울한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보험금 타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누구보다 보험금을 많이 타게 해주시는 분과 제가 연결이 돼서 운전이 많이 서툴긴 하지만 2시간 반 거리 왕복으로 안산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또 배우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보험 설계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의 성장과 그리고 그런 시중이 널린 보험팔이들보다는 더 잘하고 싶어서 덜 틀리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4천만 원 이상의 교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와 이것 또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와 연결이 되신다면 혹여나 새는 보험금은 없는지 그리고 저와 연결이 되신다면 대표님께서 사시는데 조금 더 일이 번창하시길 바라고 또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의 연결 어떠실까요? 오. 이게 네, 지금 실제로 송경희 PD님께서 이제 자영업자 대표님들 만났을 때 하는 1분 피치인 거죠. 네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송경희 PD님의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쭉 함께 하면서 정말 네, 2024년 되게 다이나믹했잖아요. 그렇죠. 어, 송경희 PD님의 2024년의 여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24년도에 저는, 음. 제가 지금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되게 스펙타클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변동성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음. 네. 아까도 이제 일본 피치를 하면서 치과 위생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17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을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셀덤이라는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음. 조금 더 접목해서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또 따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음. 올 여름에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아, 따고, 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한 해는, 네, 진짜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전에 전업주부였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주변이 엄마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자영업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커뮤니티에서 정말 커리어가 남다르신 그런 분들도 만나고 있고, 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올 한 해 특히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사실 이 키워드들이 완전히 되게 막 정말 여기저기 약간 이렇게 다 연결되는 키워드가 사실 없잖아요. 일단 네네. 놀라운 거는 전업주부였던 분이 지금 보험 설계사 까기 과정까지 사실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단 그 보험 설계사인데 교육비를 1년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나한테 투자하신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그 전까지 저의 삶은 의존적이었고 끌려다니는 삶이었고 음. 눈치를 많이 보는 삶이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음. 이제 한 커뮤니티를 만났죠. PCM이라는 어, 커뮤니티를 어. 만났고 이전과는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당연한 거고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음. 열어서 그걸 본 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앞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 음.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 제가 라인 이동을 하면서 잠깐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PC에서 그랬어요. 돌아가면 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어, 어, 여기를 이탈을 하면. 근데 어.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탈을 하고 나니
음, 여기가 그리웠었고, 여기가 맞았고, 그런 음, 것들이 자꾸만 저의 마음속에 후비가 들어온 거죠. 어, 그러면서 제가 어, 다시 이제 오게 되었고, 어, 그리고 저는 평생 하고 싶은 그런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음, 이 교육을 또 투자를 과감하게 했고, 음. 네, 그렇게 되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예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PCM이라는 교육에서 함께 그때 교육생으로 우리가 함께 만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의 또 독서 모임에 또 수강생으로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어, 사실 근데 그 교육 자체가 되게 쉬운 교육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이스강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과 뭔가 되게, 뭐 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되게 불편하고, 근데 그런 교육을 떠나면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좋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게 어, 이 한 번, 이렇게 여기 담거 있다가 나오니까, 어. 어, 불편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앞전의 삶이 그 안에 있는 동안도 불편하고 음, 되게 그 압박, 푸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편하진 않는데, 음, 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종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음. 약간 같은, 여기 있어도 불편하고 여기 있어도 불편하지만 그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의 질이 다르다. 네네네. 예전의 불편함과 이 불편함의 어떤 그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아,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떠나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불편했지만 그때는 스스로 뭔가 내 어떤 삶에 내가 그 원하는 게 있던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변화하고 싶다거나 뭔가 성장하고 싶다거나. 네, 맞아요. 성장하고 변하고 싶은데, 어, 불편하다는 것은, 음, 이쪽에 와서의 불편하다는 것은, 음, 되게, 하루가 무료하고, 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뭔가를 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음, 그냥 정말 왜 그러잖아요.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거였거든요. 그렇다 음, 보니까, 그냥 음, 하루가 매일 똑같은 하루. 음, 뭔가가 이렇게 하루가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나이 하루에 있어서 이름표를 달을 수 있는 아, 그런 아, 알찬 하루가 아니라 음, 그냥 그저 그런 하루. 음.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한 이제 이 PCM이랑 저희가 교육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원하던 것이 이것이구나를 찾았어. 근데 이제 여기를 음,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그거를 채워나가야 될지 방법이 없어진 거죠. 푸시도 사라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로드맵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이상은 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사라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막 아, 방황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어쨌거나 송경희 PD님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자신의 성장과 변화 이런 거에 되게 어, 몰랐을 수 있지만 그런 욕구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어, 그래도 내가 그 교육을 들으면서 뭔지 모를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좀 뭐 1분 피치도 하게 하고 콜드콜을 또 아이스강 대표님하고 또 1대1로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 심리도 얻게 된 것 같고 자신감도 제가 그랬어요. 나가서 제가 그 같이 이제 라인 이동을 했던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 그 PCM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자신감을 확실히 많이 얻었었다. 음,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어려운 어떤 수업이지만 이것을 내가 해 나감으로써 오히려 내가 나한테 스스로 자신감이 생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네네.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그 자신감을 어쨌건 저희가 다시 또 작년 연말에 다시 연결이 됐잖아요. 우연한 기회로 다시 연결이 됐고 네네. 네. 그로부터 사실은 이제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 혹시 제가 뭐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첫날 만나자마자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바로 이제 직업 빨리 이제 키라고 핸드폰 켜서 빨리 일자리 알아보라고. 맞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빨리 돈부터 네. 벌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그때 당시가 그 인셀덤이라는 거 하시다가 이제 그때는 약간 거의 뭔가 활동이 약간 없던 그런 상태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그럼 이제 그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때는 좀 어땠어요, 마음이? 그냥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앞에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멘토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삶?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음. 나가지를 못하는 아, 진전이 속도가 없었어요. 아예. 이런 거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내가 나한테 푸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맞아요. 되게 그럼 힘들었겠다. 네, 그렇죠. 뭐 어찌할 바를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음. 제가 그러니까 정말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사람 이 푸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사람이 혼자 스스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때는 그랬죠. 그게 좀, 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막상 내 몸은 안 따라주고, 예, 그랬었죠.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사람이 뭔가 하다가 툭 모멘텀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그 모멘텀을 살리긴 되게 어려워요. 꺼져가는 이 네, 불씨를 내가 살리긴 되게 어렵고 누군가의 그런 어떤 지원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멘텀을 어쨌건 다시 이어서 이제 치과 치의생사로 다시 첫 번째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네, 네,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보험 설계사를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험 설계사라는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그거를 좀.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맘카페를 보면 구인 광고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대도 엄마들이 아이를 보내놓고 아이들이 뭐 하교하기 딱 전에까지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 시간적으로도 괜찮았고, 기본급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게 한 1년 전, 거의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냥 그때도 할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시도는 하지 않았던 때,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뭔가를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또 저희 그 커뮤니티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음. 좀 뭔가가 맞물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려가지고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 기본급은 없더라고요. 광고. 음. 음. 맞아요. 사실 그 구간마다 저랑 또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네네.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또 들은 것도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했던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험 네네. 설계사라는 업이. 근데 이제 사실은 네네. 취의생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중간에 그 피부 미용 쪽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쵸? 네, 네네. 피부 미용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보험 설계사로 넘어오시게 된 거죠. 네. 피부 미용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왜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래도 치과에서 일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 쪽도 한번 경험을 짧게라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 치과는 이런 분위기고 환자들을 이렇게 응대하고 그러면 피부과는 어떻게 일을 할까 경험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나이가 있다 보니 뭔가 이렇게 저랑 기회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것 또한 또 하늘의 뜻이 아닐까. 뭔가 저와는 연결이 안 되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송경희 PD님이 전업주부로 16년 정도로 네, 사시다가 다시 나오시게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사실은 아무리 예전에 전문직이라 해도 사실 치위 이상사도 전문직이잖아요. 이게 정말 네, 그쪽에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근데 이 직업도 경력이 단절되고 나서 원래 그 직업으로 돌아가거나 연관 직업으로 가기가 참 되게 어렵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졌다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또 관둔 지가 거의 뭐, 제가 전업주부 하기 전 17년 전에 그 치과와 지금의 또 치과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직원으로 하기에는 되게 지금의 뭐 20대 분들, 30대 초반 분들과는 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배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적응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나이가 많은 게 장점인 면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네네. 경험이 있고 또 사람과 많이 어떤 그 접촉해본 경험이 있다 보면 환자들 대하거나 아이들 대할 때 사실은 되게 장점이기도 한데 기술이나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아치과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볼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원이 있을 때 제가 그때 30 후반이었고 저랑 10살 정도 차이 나는 선생님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50대기 정말 딱 한 살 정도 빠지는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사실은 저도 나이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그 학원 기간 중에 저랑 가장 오래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 가장 저한테 로열티가 있었고 가장 아이들한테 잘하셨고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고 가장 고마우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